이제 보통 중학교는 그 도형이 그 1학기는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계 계산, 그리고 이제 방정식과 뭐 이렇게 함수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푸는 게 1학기 내용이고, 이제 중등 2학기는 보통 그 도형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뭐 이렇게 표와 그래프, 여러분 아마 초등 과정에서 표와 그래프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이제 어떤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표로 만들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들이 이제 2학기 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도형부터 조금 나와서 우리가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정의부터 이게 혹시 이제 그 정의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뜻부터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는 사실 초등 과정하고는 다르게 이제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어디서 이제 출발하냐면 잠깐 팔 걷고 좀 마저 얘기할게요.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맨 처음에 어, 도형을 이제 뭘로 구분하냐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도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를 세 가지로 봅니다. 이제 점, 선, 면이라고 해서 이제 점을 이제 이용해서 이런 점들이 이제 한없이 빽빽하게 다 일정하게 모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식으로 뭐 곡선이든 이게 쭉 뻗은 선이 직선이든 이런 선을 이룬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니나 이제 나중에 조금 수학이 좀 더 이제 순수한 철학 쪽에 가깝게 배우게 되면 이것도 되게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그런 선들이 모여서 이제 면을 만든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선들을 우리가 라면 같은 것들, 라면 한 가닥 한 가닥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하면은 그런 선 같은 거를 빽빽하게 모으면 우리가 그 라면 한 봉지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런 선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도형이 이제 우리가 이체동에서는 겉면, 흔히 이제 뭐 직육면체 한면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전선면을 이제 먼저 이제 좀 다루게 됩니다. 그럼 전선면으로 이루는 도형을 크게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이제 전선면으로 이제 이루는 도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평면 도형이라는 것과 이제 이체 도형이야.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2D, 2D, 3D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네, 흔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용하자면 이제 한마디로 평면 도형은 2D 도형인 거고 이체 도형은 3D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 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한 평면 위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도형이 이제 평면 도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체 도형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은 도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직육면체 모양의 그림을 겨냥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실제로 이제 직육면체를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이 그림 자체가 직육면체가 될 수는 없죠. 이건 직육면체를 그냥 평면에 표현한 그림밖에 안 돼요. 이걸 보고 아 이거 직육면체 진짜 직육면체예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직육면체 모양을 그림으로 그린 거지. 근데 이런 이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 평면이 이렇게 그려도 이건 삼각형이야라고 할 수는 있지. 이건 진짜 삼각형이야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는 게 평면 도형과 이체 도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점선면을 이제 구분해서 이런 점상면을 만드는 도형이 평면 도형과 이체 도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이제 평면 도형을 이루는 것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선과 선이 그어지면 이렇게 직선과 직선이든 이렇게 직선과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든 간에 자, 우리가 이제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교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도형단에서 새로 나오는 말들을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익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 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한 절반이 이제 조금 약간 좀 암기거든요. 절반이 이제 이 말들의 뜻이 이런 거야.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라고 하면서 좀 하나하나 조금 처음에 한 절반 정도의 내용들은 그냥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선과 선이 만나서 이루는 점으로 교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이체도형 같은 데서는 이런 것도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도 이제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개념 한 통으로는 지금 우리 8쪽이에요. 근데 뭐 친구 안 보고 여기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평면을 이렇게 이제 선이 빵 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면과 선이 만나는 점도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점을 이런 식으로 이체도형까지 생각해서 이제 찾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직립면체 그리는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직립면체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교점은 이제 어떤 걸 얘기도 하느냐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모서리가 만나는 점도 이제 교점인 거고, 흔히 이런 점들은 어떻게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점은 그러면 이제 이 모서리하고 여기는 이 세로로 방향으로 그은 모서리하고 여기는 바닥에 있는 이 면이 만나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과 선이 만날 수도 있지만 선과 면이 만나는 점도 이제 흔히 우리가 교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체도형 세상에서의 교점은 저런 직립매체에서는 이제 꼭지점이 교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점 몇 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윤서야? 8개라고 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점은 꼭지점입니다. 이체도형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교점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자, 조금 그림이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뭐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있어요. 거기 아마 책이 보면은 중간에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면과 면이 이제 만나서 이루는 이런 선들 같은 것도 이름이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교점이 아니고 만나서 이제 생긴 선이니까 교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런 교선들은 이체도형에서는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 면과 면이 만나는 거니까 이런 모서리. 자, 이런 모서리가 이제 교선의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뒤꿈치는 이 부분이 이제 교선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체도형에서는 저런 모서리가 이제 교선 역할을 합니다. 모서리 부분은 이제 교선 역할이라고 하고, 이런 교선이 이제 이런 직선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회전체라고 하는 우리 6학년 과정에서도 회전체 배우죠. 그죠? 예. 좀 지나서 이제 기억이 안 나나요? 대답들이 첫 시간이라 별로 없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뿔이나 뭐 구 같은 거, 이제 구 같은 게 있으면 원뿔 같은 것도 여기는 여기는 밑면과 이루는 이런 이제 밑면의 둘레를 이루고 있는 이런 선들이 이제 교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선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가 있다고 좀 해봅시다. 이런 구가 있으면은 구를 이제 어떤 책받침 같은 걸로 짱 잘랐어요. 뭐 이렇게 이제 잘랐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잘랐다고 쳐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평면으로 쫙 잘랐을 때 이렇게 단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단면을 이루고 있는 이런 노란 선도 이제 교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과 면이 만나서 이루는 선들도 이제 교선 이야기하고 이런 이체도형 같은 데서는 흔히 모서리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점은 우리가 몇 개인지 세라라고 하면은 교점은 이체동에서 이런 이제 꼭지점들, 이제 교선은 이런 모서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교점과 교선이 이제 뭔지만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체동까지 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이런 교점과 교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교점과 교선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 펼쳐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평면대에 대한 얘기가 좀 쭈루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것들, 직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반직선, 그리고 선분. 얘네들에 대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 직선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서로 다른 우리가 두 점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에 점 하나만 있고,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점 하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고등선으로 쭉쭉쭉 그려야 되니까,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죠?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긋다 보면 무수히 많을 거라고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직선 같은 경우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점 두 개를 서로 다른 곳에다가 빵빵 찍어 놓고 저거 두 개를 이어서 직선 그어봐 라고 시키면은 저거 외에는 그어질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괜찮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직선 이렇게 그어봐라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밖에 못 먹고요. 우리 이런 직선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일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선 AB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직선 AB라는 말로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두 점을 지나면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만 그렸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이렇게 양쪽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요만큼만 그렸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한없이 이제 계속 뻗어나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빛이라고 좀 생각해도 이제 직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빛이라고 생각해도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제 기호 사용을 조금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직선 이거 AB라고 있는데 그럼 내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도 이제 같은 직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없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B와 A를 지나는 직선, A와 B를 지나는 직선, 우리가 이제 점을 읽는 순서만 달랐지 실제로 같은 도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구분되는 도형이 이제 뭐냐면은 점 AB가 있는데 똑같이 AB가 있는데 자, 이렇게요. 이제 한 점에서 출발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는 고등선이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기호도 어떻게 쓰냐면 자, 이런 반직선 같은 것들은 기호로 자, 출발점부터 먼저 쓰고 자, 뻗어나가는 방향에 있는 점을 뒤에다 써요. 그러니까 이제 반직선 AB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반직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냐면 순서를 쓸 때 반드시 이제 시작하는 점을 먼저 써야 되거든요. 그럼 짧게 줄여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 A는 이제 시점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점 A는 이제 시점이고 이제 B는 이제 반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이제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방향.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반직선 BA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시점이 B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는 AB나 BA는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은 도형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네,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반직선 BA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A 쪽으로 긋는 이 직선이 이런 직선 모양이 반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일반적으로는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두 점에 있는 자, 이제 직선 모양인데 자, 이 직선부처럼 이렇게 양 끝을 뚫고 쫙 지나가지 않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 A에서부터 점 B까지만 긋고 끝나는 이런 고등선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이거를 선분 AB라고 읽습니다. 뭐 이렇게 한글로 여기에다 직선 AB는 쓰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보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실제로는 점 A와 점 B 사이를 잇는 고등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 끝을 향해서 뻗어나가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우리가 이제 바꿔서 읽더라도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B까지 고등선을 그으나 B에서 시작해서 A까지 고등선을 그으나 같은 거기 때문에 자 A와 B를 연결하는 고등선, B와 A를 연결하는 고등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같은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자, 그래서 실제 얘네들은 이제 순서를 바꿨어도 이제 같은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선과 선분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바꿔서도 같은데, 예, 반직선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점이 시작점이니까 이제 시점과 방향이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도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분에는 유일하게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직선 같은 경우나 반직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쭉쭉 뻗어나가는 개념이잖아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길이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이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선분 같은 경우는 그 길이 개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길이를 재보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뭐 자 같은 거 갖고 와서 대보고 길이 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길이 개념이 존재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내기도 하냐면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어보세요라고 시키기도 해요.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재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리를 잴 때는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재지 않아요. 이제 두 점이 연결하는 선은 그으면 그는 대로 됐다 마는데 우리가 이제 거리를 재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재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두 점을 잇는 제일 짧은 길이의 선을 하나 긋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재는 것도 우리가 선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선분 기호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얼마인지 재봐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거리 개념으로도 이 선분 기호가 조금 나타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들 중에 거기 11쪽에 그 개념한테 11쪽에 2-2번 한번 보실래요? 2-1번부터 볼까? 자, 2- 거기 그냥 유제로 볼게요. 거기는 뭐 예제 문제도 있긴 한데 거기 11쪽 유제 2-1번 한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11쪽에 여기 잠깐 지금 지울게요. 여기 지금 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책에도 좀 정리가 돼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11쪽에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보기 중에서 같은 도형끼리 짝지어봐라 라고 시킨 거거든요. 이제 점 3개 박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직선 AB와 같은 거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점 A와 B를 뚫고 지나가는 이제 한없이 이제 뻗어나가는 고등선이 이제 직선 AB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뭘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럼 내가 A하고 B를 이어서 쭉 이렇게 연결했어. 그러면은 A하고 C를 잡아가지고 쭉 연결하면 자 이것과 도형이 다를까요? 어차피 A와 B를 통과해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해서 뻗어나가나 A하고 C를 잡아서 한 줄 딱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하나 어차피 도형은 저 직선 AB나 직선 AC는 같은 직선으로 겹치지 않겠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찾으라 그러면은 직선 AC와 같아요.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직선 AB와 직선 AC는 자, 저기 모양에서는 같은 도형이다. 자, 점 두 개를 쫙 고등선을 이어서 한없이 이제 뻗어나가게 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같은 거다. 이게 조금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과 같은 거 하나 더 고르라고 하면은 뭐도 있을까?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C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기 안에는 BC도 있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저렇게 세 개의 점이 좀 뭐 이게 거기는 예제처럼 네 개의 점이 이제 한 직선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면 그 직선에 있는 어떤 점을 골라도 어떤 두 점을 골라도 연결하면 다 같은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분 개념은 어렵지 않지?
선분 AC하고 같은 것끼리 짝지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A와 C를 연결하는 선분이에요 라는 것과 그럼 BC는 같은 걸까요? 좀 직선하고는 좀 어떨까 비교하면 이렇게 같다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안 되겠죠? 이제 A하고 C를 연결하는 선분과 B하고 C를 연결하는 선분은 길이 자체도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뭐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해요. 반직선 CA. 자, 반직선 CA. 아마 이제 CA랑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직선 CA. 그러면은 C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죠? C에서 출발해서 A 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직선끼리 서로 같으려면은요,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C에서 출발해서 A로 향하는 거니까 C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C에서 출발해서 A로 향하는데 그 중간에 B도 있죠. 그럼 내가 C에서 출발해서 B로 향해요 라고 한 것과 C에서 출발해서 A로 향해요 라는 도형은 다른 걸까요? 여기 있는 이 모양에서? 그렇지 않겠죠? 방향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좀 C에서 출발해서 A로 향해요. 그리고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제 마치 각을 이루는 도형인 것 같은데. 자, 그럼 C에서 출발해서 A로 향해요. 그럼 C에서 출발해서 B로 향해요. 이때는 서로 같은 반직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림 자체가?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점이 같더라도, 즉 시점이 같더라도 이제 방향이 다르면 반직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직선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시작점과 방향이 서로 일치하면은 같은 도형이에요. 시점 방향이 같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점과 방향이 모두 같으면 같은 반직선.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필요한 거 다 짝지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 이제 CA랑 이제 CB는 같고 그럼 그냥 반직선 BC랑 같은 건 없겠죠? 여기서는 보기 안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이제 찾아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되고 거의 유제 2-2번 같이 꼭 이제 직선 반직선 3번을 배우면 이제 뭘 이제 조금 시키냐면요. 개수를 세라고 시켜요. 우리가 이제 다만 이제 개수를 세라고 시키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하죠. 직선과 이제 반직선과 선분의 이제 개수를 이제 세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규칙이 조금 있어요. 이제 무슨 규칙이 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흔히 써요.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이제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의 개수를 이제 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의 개수에 따라 좀 다른데 자, 이렇게 하나, 두 점이 있으면 점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점은 두 개가 있죠. 이제 규칙성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 두 개 있으면은 직선은 이렇게 한 개 그을 수 있죠. 이제 직선부터 먼저 볼게요. 직선. 그러면은 이제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 세 점이 다 한 직선으로 연결되는 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세 점이 한 직선으로 연결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직선이 기존에 있었던 한 개에다가 추가로 두 개를 더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이 세 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은 이렇게 세 개가 그어집니다. 이게 추가로 두 개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점 4개를 그어놓고 한번 규칙성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점 4개를 찍어주면은 어느 세 점도 이제 한 직선에 연결되는 게 없는 게 확인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직선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점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기존에 있었던 점 하나, 둘, 세 개와 연결되는 직선이 추가가 되니 여기서 세 개가 더 늘어가지고 여섯 개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여섯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점의 개수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점 두 개 있었으니까 한 개에서 두 개 늘어나고, 세 개 있었으니까 세 개에서 세 개 늘어나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을 파악하면 우리 어제관한 거는 1, 2, 3, 4 등을 더해가면서 직선의 개수를 셀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칸 내려 적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n개의 점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선은 이제 반드시 몇 개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그 n개가 될 때까지, 점 이렇게 4개가 될 때까지 1개, 2개, 3개 늘어나서 6개가 된 건데, 만약에 점이 5개가 있으면은, 그럼 직선 개수는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있던 4개가 여기서 더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아래 더하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아래 더하면 그 다음 점 나오는데, 이제 10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일이 1, 2, 3, 4, 5등을 세게 되면 만약에 점이 10개 있었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로 다 떠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식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점 4개짜리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점 4개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이 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직선은, 이 점에서 이제 이 점을 이제 포함하는 직선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연결하는 직선이 있으니까 총 3개 그을 수 있잖아요. 맞죠? 여기 성현이 여기 찾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뭐 뒤에 안 보이는 학생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점을 포함하는 직선은 그럼 몇 개 있냐? 이렇게 한 개, 어디로 가니? 네, 방향이 안 좋았죠? 자, 여기 한 개, 두 개, 여기까지 세 개, 여기도 세 개. 그럼 여기도 이렇게 여기 연결하는 직선 세 개, 여기도 이제 세 개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점들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에게 세 개의 직선을 다 그어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점을 포함하는 직선이나 이 점을 포함하는 직선 중에는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겹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반드시 뭐 해줘야 되냐면요. 직선 개수는 자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만약에 점이 5개 있다고 치면은 여기는 직선 개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즉 5개의 점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하나를 뺀 것만큼을 직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몇 개 있냐면 지금 이 4개짜리는 4개가 있고 점이 5개면은 5군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5번 더해야 돼. 그러니까 5배를 해야 되는 거지. 점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시면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하나로 겹치니까.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n개의 점을 긋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n-1개만큼을 한 점에서 각각 이제 직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 한 점을 지난 직선이 n-1개만큼 있고 n개의 점만큼 모여 있으니까 곱하기 n을 합니다. 곱셈 기호 따로 생략하진 않을게요.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자, 근데 이거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을 때 이제 쓰이는 이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긋게 되면은 이거랑 똑같은 게 누구냐면 성분이에요, 성분. 성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점이 2개 있으면, 자, 내가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성분도 하나 있고, 여기 반대편에서 그을 수 있는 성분도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로 겹치니까 성분도 한 개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각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성분은 2개 있는데, 이렇게 2개 있는데, 이게 2개씩 긋다 보면 2개씩 3번 더하게 되고, 그런데 2개의 성분이 하나로 겹쳐지니까 나눌 2기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직선 개수가 달라질까요? 어때요? 여기는 직선 개수와 성분 개수가 다를까요? 지금 저런 방식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자, 내가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성분이 하나, 둘, 세 개씩 있고 그 각 점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세 개의 점에 성분을 그을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모여 있고요. 그런데 역시나 직선처럼 두 개의 성분이 하나로 겹치니까 또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직선 계산은 달라요? 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직선은 성분 개수와 일치합니다. 자, 직선은 성분 개수와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만 반직선은 조금 다르지. 왜냐하면 반직선은 우리가 점 두 개만 있었을 때 생각해 보면 반직선은 자 이렇게 시작점을 여기로 잡고 이렇게 긋는 반직선과 시작점이 여기 이쪽으로 잡고 반대편으로 긋는 반직선은 서로 다르죠? 두 개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긋는 거랑 이렇게 긋는 거랑 다른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선 개념이나 선분 개념이었으면 이게 둘이 서로 같은 거였는데 반직선은 같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야. 여기랑 여기랑 원래는 만약에 선분으로만 그었으면 이 두 점 사이는 서로 겹쳤을 텐데 우리의 반직선은 시작과 방향이 다르면 다른 반직선이니까 이렇게 겹치는 두 가지가 겹쳤었던 게 겹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게 되면 여기서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반직선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총 세개가 있는 게 이런 게 시작될 수 있는 점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반직선 개수는 위에 있는 직선 개수의 2배예요.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조건이 중요해요. 자, 이 조건이 있었을 때고요. 뭐 공식으로 이제 기억하셔도 좋겠고, 자, 이런 도형으로 이런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거기 책에다가 11쪽에 적어 두셔도 되는데, 자, 요만큼만 적으시면 돼요. 11쪽이냐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자기 노트에다가 적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제 본인들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이 부분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적으신 건데 적되 여기는 이 그림까지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왜 이렇게 식이 나왔는지까지 좀 알아야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안착이 되면서 이제 뭐까지 할 수 있냐면요. 이제 어떤 것까지도 할 수 있냐면 이제 이런 걸 이용한 이제 활용 문제들도 풀 수 있거든요. 일단 좀 적으세요. 그럼 여기 유제 2-2번은 요거 선생님 계산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는 해결되겠죠. 우리가 5개 점이 있으니까 5개 점 중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 5를 곱해서 이렇게 2에서 10까지 나오는 것들 혹시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 지금. 별로 적이 없으면 예, 넘어갈게요. 예. 나누기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우리 이제 이 문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예,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인데, 자, 지금 어느 세점도 한직선이 있지 않다. 어느 둘레에 있는 어느 세점도 한직선을 연결할 수 없죠? 상황 인지됐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점에서부터 그을 수 있는 이 점을 포함하는 직선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네 군데씩 여기도 이 점을 포함하는 직선이 네 군데, 여기도 네 군데, 여기도 네 군데, 여기도 네 군데. 그 넷이 어떻게 나왔냐면 5개의 점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뺀 거. 여기가 괜찮죠? 5개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5배를 했어요. 그래서 넷을 5번 더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실제 도형을 그리다 보면 내가 여점을 포함하는 직선 중에는 처음에 있었던 4개 중에 하나가 중복이 돼요. 겹쳐지죠. 그러니까 2개를 따로따로 세는 게 아니라 2개가 같은 직선이니까 2개를 하나로만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개씩 하나로 우리가 세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하나로 중복되니 우리가 한 번만 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없으면은 다 따로따로 쓰는 거고 대신 실제로는 2개를 하나로 줄여서 해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조금 파악하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더 특별 적이 없었으면요. 거기 이제 12쪽, 10쪽 보시면, 12쪽이죠. 12쪽 보시면 돼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까 이제 선분 개념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선분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점에 있는 선분의 길이가 곧 두 점 사이의 거리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선분 A, B의 길이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항상 이렇게 두 점을 이제 적당히 끊어서 이렇게 딱 반띵해요.
그럼 두 점이 한가운데 있는 선분을 이제 한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 이렇게 찍게 되면은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로는 여기 있는 A를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조금 더 이제 선분을, 어떤 선분 AB를요, 더 이렇게 쪼개면은 이렇게 3등분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3등분해서 M과 N을 잡으면은 여기 이런 점들을 둘 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3등분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길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길이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도 좀 표현을 하긴 되냐면, 자, 그럼 선분 AM이나 선분 BM은 선분 AB랑 비교하면 비율이 여기 한 칸대 두 칸이니까 1대2잖아요. 그죠?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2분의 1을 한 것입니다. 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선분 AM의 길이에 2배를 하면은 선분 AB입니다. 라고도 쓰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기호 사용해서.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제 선분 AB의 기호는 이제 길이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에서 저렇게 2배,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바로 할게요. 여기서 요거 보고 바로 할게요. 그럼 선분 AM은 선분 AB랑 비교하면은 우리가 비율이, 자, 선분 AM 한 칸인 게 세 칸 모여서 AB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 밑줄 친 자리에 들어갈 수가 뭘 것 같아요? AB에 무엇을 곱해야 AM 길이? 여기서는, 자, 하나, 둘, 세 칸으로 끊어놨으니까 3분의 1.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그러면 MN 같은 곳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AB의 길이가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예, 3배 하면 AB 길이 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로, 여기는 AN 길이는 선분 AB 길이랑 비교하면,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N의 길이는 이제 AB를 세 칸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칸을 차지하죠? 그 비율을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선분의 길이들을 이제 비율로 내서 어떤 수를 이제 어떤 선분의 길이에 곱해야 다른 선분과 같아지냐. 그 비율을 이제 그래도 이제 마치 문자에 개수 적듯이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요. 뭐 거기 13쪽에 예제 3번 같은 게 조금 나오기도 해요. 한번 요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제 13쪽 예제 3번은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심화 문제를 풀게 되면요. 심지어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림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런 조건들만 문제에 쓰여져 있고 뭐 이런 말들은 있겠지. A, B, C 차례대로 한 직선 위에 A, B, C라는 점이 차례대로 찍혀져 있을 때 뭐 이런 식의 말은 있어요. 뭐 갑자기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림으로 좀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기호만 이제 쓰여져 있는 그림 이제 문제들도 있으니까 기호를 적어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A, C, B 차례대로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거죠. A,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중간에 이제 C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A하고 B 사이에는 한가운데 중점 M이 있고요. 이제 BM과 CN의 길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BC의 중점이 N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M이 아니라 문제에서 CM이라고 적혀져 있구나. 네, 선생님 M 잘못 찍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AC 중점이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통 M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몰라도 M에서 N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MC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조금 여기 이 표현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표현은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AC와 이제 BC의 비율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각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AC 대 BC는 몇 대 몇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해. 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안에 것끼리 바깥 것끼리 곱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것끼리 곱해서 3BC가 나오려면 이 BC랑 곱해지는 수가 3이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셈식을 보고 비례식으로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도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수식에 대한 문제들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거는 잠깐 그때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어 여기선 도형이니까 도형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A, B 앞에 어떤 K라는 수가 곱해져 있고요. 이제 도형으로 할게요. B, C 이렇게 K 그 다음에 M이라고 해볼까요? M 곱하기 BC라고 해볼게요. 좀 구분되게 써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BC라는 성분기와 앞에 M이라는 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반드시 이게 따로따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옮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M 대 K로 옮겨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초등과정에서 배울 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0이에요. 자, 그러면 AC와 BC의 합을 알고 있고,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뭐, AC의 길이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40에 3하고 하면은 3칸, 5칸으로 쪼개겠다는 얘기거든요. 3대 5는. 자, A에서부터 B까지를 3칸과 5칸짜리로 쪼개겠습니다. 그럼 각 칸의 길이는 동일할 테니까 이렇게 비례분을 하죠. 3칸과 5칸을 모은 것 중에 3칸을 AC가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8, 5, 40이니까 5, 3, 15에서 AC의 길이를 뭐 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도 하기로 하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되냐면은 3칸, 5칸을 내가 방금 쪼갠다고 했잖아. 각 칸의 길이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칸의 길이를 만약에 뭐 x 같은 걸로 놓으면은 자 이렇게 이런 거 이만큼에 해당하는 길이가 8개 모여 있는 게 AB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뻗어나가면 AC는 3x, BC는 5x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x라는 수를 동일하게 3과 5에 똑같이 곱해서 3x, 5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네 둘의 합이 40이니까 8x죠? x가 5예요. 그럼 여기다 다시 위에다 집어넣어서 15 여기는 5, 25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선분의 길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각에서도 종종 쓰여요. 각에서도.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도 종종 쓰이니까 이 정도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B 길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M 여기서는 A라고 하죠. 여기 뒤에 오는 미지수는 문제 푸는 사람 마음대로 그때그때 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BC는 KA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에서도 똑같이 써요. 이제 각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C 길이가 이제 15인 거 알았고 그 15를 반띵한 게 MC 길이니까 15를 2분의 1한 2분의 15 또는 7.5가 MC의 길이가 되고요. 뭐 추가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나와요. 문제들 보면은 선생님 아까 전에 MN의 길이 구하라고 시킨다고 한다고 그랬죠? 뭐 이런 것들 안 알려주고요.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알려준 다음에 중간에 C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비율 없어요. 자, 여기가 그냥 20이에요. 이렇게 놓고 AC 한가운데 M, CB의 한가운데 M 이렇게 놓고 야, 너네 N 이렇게 놓고 MN 길이 구해봐 라고 시킬 때도 있어. 그럼 이럴 때는 길이 모르잖아요. A, B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A, B, B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같은 선분의 길이끼리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시면 2A 더하기 2B 한 게 20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AB 길이는 먼저 2A 더하기 2B라고도 문자를 이용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20인데 여기서 MN의 길이는 A 더하기 B잖아요. 그럼 아래 거랑 위에 거 비교 2A, 2B 각각 2가 곱해져 있던 걸 2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식으로만 풀면 여기도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을 다 2로 나누면 a 플러스 b가 나오니까 우변도 2로 나눠서 10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모여있는 거, A, B 하나씩 모여있는 게 MN이라면 두 개씩 모여있는 게 AB니까 A, B하고 MN은 서로 이제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렇게까지도 조금 문제를 읽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뭐 이런 3등분점 문제에서도 저런 표현들이 좀 나와서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면은 다 기본적인 건 해드린 거고, 뭐 여기서는 뭐 크게 뭐 풀이 과정 뭐 적을 건 없고요. 그냥 다만 뭐 이 정도만 적으실래요? 이런 것만 거기 예제 3번에 같이 넣어서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심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하셔야 그 장계산 때문에 시간이 끌리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항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장계산은 되게 질척이게 시키는 문제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시간 있으면 다 푸는 건데 시간을 모자르게 하려고 막 태클 거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장계산들을 조금 빨리 하는 테크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거기 각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각이라는 것도 이제 초등과정하고 다르게 새로 이제 뜻을 배워야 돼요.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 또 달라져요. 각의 뜻이. 자, 우리 이제 각이라는 걸 중등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한 점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점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으로 한 점에서 출발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고등과정에서는 이거를 회전 개념으로 배워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각 AOB 각이 우리가 그려지는 순서대로 각 AOB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O를 보고 이제 반직선이 출발하는 이 점을 보고 우리는 각의 뭐 중심 또는 각의 꼭지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흔히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점을 가지고 각 O라고 표현을 해도 이 그림에서는 뭐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흔히 각도라고 그러죠. 이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그러는데 각의 크기를 만약에 이렇게 작은 소문자로 A, 이게 작은 A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각의 이름을 저 각도의 이름을 따서 각도를 나타내는 저 문자 이름을 따서 각 A라고 쓰셔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이 저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각 AOB라고 읽었죠? BOA라고 읽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적어본다면 각 BOA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자만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표현은 되게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요. 자, 한번 이렇게 취재 도형에다가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점의 이름을 내가 O라고 하고 여기 점 다 이제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각 BOC 이래 버리면 BOC는 여기인지 알고 있어. 각 BOC는 이제 이 빗근치 부분만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적인 거는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서 각 이만큼 각 여기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각을 표현하라고 하면은 각 AOC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서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은 여기 내가 빗금친 데랑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랑 어느 거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답 손도 못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의 꼭지점이 뭔가 공유가 되는 듯한 느낌의 그림에서는요. 자, 내가 이렇게만 쓰면 내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표현은 이런 그림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한 사각형 한번 볼게요. 아무렇게나. 사각형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고 내가 각 A 하면은 여기 1, 2,
3, 4, 5라고, 3, 4라고 할까요? 자, 1, 2, 3, 4 중에서 어디를 나타내는 걸까요? 각 A 이렇게 하면. 몇 번? 각 A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A를 끼고 있는 각은 여기밖에 표현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기 아닐까? 예, 저런 데서는 각 A라고 써도 돼. 이렇게. 각의 꼭지점만 가지고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각의 꼭지점을 두 가지 이상이 좀 공유하고 있는 도형이면은 이렇게 각 O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 구분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바로 어딘지 딱 하나로만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O를 꼭지점을 하는 각이 두 개 이상 있었을 때는 이렇게 각 O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각의 변까지 포함하는 점 하나씩 이게 끼어서 이제 어디를 이제 정확하게 쓰셔야 이제 각을 조금 나타내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의 이제 기호와 이제 뜻을 이제 저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각의 기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뭐 이 정도는 이제 조금 금방 알아둘 수 있는 내용이고 각을 이제 조금 분류를 하셔야 돼요. 각의 분류. 이제 각에도 이름이 붙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도 있어요. 직각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각 표시 나타내는 거는 이제 초등 과정에서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 직각보다 작은 각의 크기는 우리는 예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를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직각보다 큰 각의 크기는 둔각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이제 아마 이것도 아마 초등 과정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초등 과정 수업 안 한 지가 몇 년이 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한 바퀴 반 바퀴 이제 돌린 이 각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은 90도를 나타내는 단어라면 평각은 180도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이렇게 이름이 이제 한 네 가지가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의 크기에 대한 이제 조금 문제를 더 풀어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왜 아까는 선분의 길이를 막 2등분 안에 3등분 안에 그랬거든요. 아까 이런 거 봤죠, 우리?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빵빵빵빵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면은 선분 AM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2분의 1이다 이런 거 봤을 텐데 각의 크기도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각이 여기만 한번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흔히 여기 지금 가이가이라고 한 거는 각 AOC하고 각 COB가 같다는 표현입니다. 자, 각 AOC와 COB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각 AOB는 각 COA의 여기 두 배라고 하는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반대로 각 AOB의 2분의 1을 하면 각 COB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죠? 자, 조금만 한 5분만 더 좀 집중하면 우리 좀 오늘 할 거 끝나니까 좀 졸려도 좀 참아봐요. 오전에 와서 좀 되게 졸리지 않아요? 이제 오전에 이제까지 올 일이 없었잖아요. 그 전까지 한 몇 달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크기를 이제 크기 간의 비교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이 좀 나오냐면 거기 16쪽에 예제 4번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16쪽 예제 4번을 좀 보시면요. 이런 것들까지 나와요. 네. 점은 안 찍혀 있는데 점 찍혀져 있다고 할게요. BCD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각 AOC가 이렇게 나오겠죠? 각 AOC가 각
BOC의, 여기 U가 안 적었다. 각 BOC 6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처음부터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야. 각 DOA는, 각 COD의 3배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요, 이제 여기 보통 비율이 곱해져 있는 것들을 에다가 이제 미지수를 조금 매겨요. 그러니까 여기 각 COD의 크기를 뭐 X라고 하고, 각 BOC의 크기를요, Y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Y의 6배 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AOC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제 육아인 거예요, 육아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아이 자리에서 여기 Y 자리 하나 빼면 여기는 각 AOB가 그러면 5I라고 하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여기가 괜찮으면 이게 몇 도죠? 지금 그림상? 각 AOB가 이런 표시 있었으니까 90도 맞나요? 그럼 내가 방정식으로 계산해서 y가 18도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BOD의 크기를 구할 때 여기 y만큼이 18도 자 그러면 y가 18도니까 여기는 이 x를 포함한 COE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각 COE는 자 한번 보세요. 자 90에서 18도를 빼서 이제 72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 각 COD를 AX라고 했으면 그거의 3배가 DO이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3X라고. 자 그러면 COE는 X하고 3X 모아서 이거 4X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방정식으로 풀면 X가 18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BOD는 X하고 Y를 합친 거니까 여기는 18과 여기 또 18 있네요. 18을 합쳐서 36도. 뭐 이렇게 시계다 원래 도 다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상한 거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 딱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막곡지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은요,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 우리 아까 교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우리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생기는 각이 하나, 둘, 셋, 네 군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고 교각이라고 불러요. 교각. 교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 자체는 아마 이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면은 거의 들어볼 일은 없을 거예요. 교각이란 말을.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 있거든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얘네들이 서로 이제 뭐야 되는 거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여기 A와 B 이렇게 얘기하면 A와 B는 막곡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글자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용어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C라고 하면은 CD라고 하면은 각 C와 각 D도 이제 막곡지각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직선이 만났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A하고 C를 더해도 각 A와 각 C를 더해도 180이고, 각 B와 각 C를 더해도 이렇게 더해도 우리 한 직선 위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평각이라서 180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C랑 A를 더해도 180이고 C랑 B를 더해도 180이니까 그러면 A하고 B는 C랑 더해서 180이 이루는 각이니 서로 같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막곡지각 길이는 흔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곡지각을 구분할 때 항상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두 직선이 서로 두 직선에서 이제 두 직선의 관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이게 세 개의 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면은 자, 요 놈하고 그럼 요 놈이 막곡지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제 여기 하얀색으로 빗금친 거나 노란색으로 빗금친 걸 막곡지각이라고 할 수 있나? 네, 그렇진 않은 거죠. 그거는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막곡지각의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18쪽 한번 볼게요. 18쪽에 5번.
18쪽이 예제 5번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에서 이제 직선 3개를 그어놨어요. 두 직선은 서로 90도를 이루고요. 여기다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더 그어놓은 거예요. 좀 많이 시끄럽나? 자, 그러면 여기 각 A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나? 2x-40. 자, 그 다음에 이쪽이 x-20. 그러면 여기서 막꼭지가 찾으면 각 A랑 막꼭지가인 거 찾으면 여기랑 마주보고 있는 요만큼이야. x-20이 각 A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는 A를 요거라고 생각한다면 x-20과 2x-40의 합이 얼마인지는 알 것 같은데 몇 도 같아요?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림이 먼저야. 자, 이렇게 여기는 이 노란색 빛끈과 여기를 합치면은 자, 딱 이만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90도. 그럼 이거 방정식으로 풀면 되죠. 계산은 안 해도 되죠, 선생님이?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 방정식 못 푼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게 크기들까지 저런 식의 문제들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렇게 항상 그림들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는 그림들에서 보면은 각에 대한 문제들은 보통 우리가 그림에서 각과 각을 이것저것 합쳤을 때 몇 도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